6월 21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 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 대금 1억 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류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는 어제 미국 신약개발사 에보뮌을 대상으로 자가 염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시간에 재차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의 총 계약 금액은 하나로 6,558억이며 경상기술료는 별도로 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국제약품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 등의 감염병 유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약품이 어린이 백일해에도 적응증을 인증받은 세 파의 항생제 제품을 생산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주에서는 백일해 집단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졌으며 백일해 환자 수는 최근 4주 동안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청은 나이가 어릴수록 백일해에 감염될 경우 중증의 합병증이 많이 발생한다며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방과 태영로직스를 비롯한 일부 해운 및 물류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홍해 사태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해상운임 가격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해상운임의 상승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이 관세 시행 전에 물량을 밀어내기 위해서 미국향 컨테이너선 계약을 싹쓸이한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속 부각되며 오늘 약세로 마감했던 동방과 태영로직스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덕산테코피아가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덕산테코피아는 최근 특별한 호재 없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등 강세를 이어오다가 저번주 목요일에 조회 공시 요구가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덕산테코피아는 자회사인 덕산일렉테라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과 영업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식 출자를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주식 출자를 위한 자금 조달은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재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고 답변했는데요. 덕산테코피아의 자회사인 덕산일렉트라는 작년에 미국 전해질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르면 올해부터 제품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제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등의 한국 배터리셀 기업이 내년부터 수령할 세액공제 혜택은 조 단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개별적인 호재나 리포트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덕산테코피아는 장마감 후에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으니 체크해주세요. 덕산테코피아는 종가 급변으로 다음 주 월요일 1일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미래산업은 장마감 후 전환가액과 신주인 수건 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 공시가 올라오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공시보다는 미래산업이 오늘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까지 상승했지만 상한가를 닫아주지는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미래산업은 어제 장마감 후 SK하이닉스와 약 13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미래산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한글과 컴퓨터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GS는 계열사인 GS글로벌과 달리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종로구에서 동해 시맥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과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여러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자원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K E&S, GS에너지 경영진도 함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GS에너지의 최대 주주인 GS와 계열사인 GS글로벌은 오늘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S메디는 메타랩스가 사업 영역 확대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목적으로 S메디의 주식 약 4,615만 주를 490억에 신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장중 최고 24%까지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앞쪽의 매물대 때문인지 종가는 마이너스 4%로 마감하면서 시간의 실망 매물이 이어지며 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S메디의 최대 주주였던 초록뱀 미디어는 S메디의 주식과 경영권을 메타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메타랩스의 관계자는
국내 의료 MRO 시장은 연간 15%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도 26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메타랩스가 보유한 메디컬 인프라와 가정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 S메디의 강점을 결합하여 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CS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KCS는 이틀 전 SK텔레콤이 양자 분야의 기술 부품 기업들과 함께 설립한 연합체인 엑스퀀텀의 첫 상용 제품으로 양자 암호 칩 Q, HSM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칩은 SK텔레콤과 KCS가 협업하여 개발한 제품으로 향후 드론이나 CCTV 등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